일단은 제가 지금 문제를 6번까지 올려드렸는데 사실상 2번부터 5번까지는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건데 다만 효용함수의 꼴만 변형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네. 한번 그래도 일단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1번 문제는 사실 지금 시간상 원래 풀기가 조금 애매한데 예산선을 우리가 좀 수경아 이해했어? 지금까지 한 내용?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다. 지금 많은 내용을 너무 지금 때려박고 있어서. 근데 아직 그 킹왕짱은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제일 중심이 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2번에서 5번에 되는 문제야. 그래요. ICC랑 PCC 연계곡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봐요. 굳이 다시 설명을 좀 이따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이제 시험 문제 이쪽 문제풀이 파트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는 2번부터 5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한 문제의 50% 이상이 나와요. 거기를 정확하게 풀 줄 알아야 되는 게 우리한테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1번 뭐 해봅시다. 1번 문제풀이 한번 해보죠. 1번 뭐를 샀는데 이거. 자, 1번 2000x2예요. 자, 1번식은 이렇게 적혀지겠죠? 자, 2번식은 어떻게 적혀질까요? 2번식은 요것만 가격이 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혀질 거예요. 똑같이. 뭐 1번하고 2번은 사실 문제를 그냥 대충 보면 그냥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3번의 문제죠. 3번의 문제의 경우 5,000원으로 상승했는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제가 이에 1인당 최대 구매량을 5개로 제한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x 2 재화 2를 몇 개까지만? 5개까지만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즉, 이 윗부분은 우리가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게 이제 3번의 예산선이 될 겁니다. 자, 뭐 굳이 이제 이런 라벨링을 하자면 여기는 20이 되고요. 여기는 100이 되겠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릴 거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5,000원으로 상승했대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x제 2를 재화 2를 직접 생산해서 한 사람당 5개씩 나눠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5개씩 더 나눠줬다는 것은 기존에 20개 살 수 있었는데 5개를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5개는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프가 예산선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같은 경우 만약에 이걸 정부가
5개씩 생산하지 않고 저 돈으로 그냥 현금 보조로 하자. 지금 코로나처럼 그냥 재난지원금처럼 그냥 돈을 주자. 현물을 주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이 되겠죠. 여 같은 경우는 식을 잠깐 쓰자면 보이려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치를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25,000원만큼 그냥 현금 보조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현물 보조고 5번 같은 경우는 현금 보조인데 그러니까 그냥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현물 보조, 현금 보조는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면은 얘는 요 구간만큼을 그냥 물건을 줬기 때문에 요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4번과 5번의 그래프 차이가 뭐냐면 4번은 여기까지만 그려진 거고 5번은 요 다음 구간도 그려졌다는 거죠. 4번은 여기까지만 그려졌다는 거고 5번은 저 다음 구간까지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현금 보조가 조금 더 좋다라는 게 뭐냐면 뭐 다른 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왜 해야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내가 여기서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물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밖에 소비를 못 하잖아요. 저기는 갈 수가 없는 영역이니까 원래 여기서 소비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밖에 소비를 못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현물 보조가 조금 더 안 좋다라고 보는데 뭐 그거는 너무 깊게 들어간 얘기고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예산선을 가지고 조금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문제는 이렇게 간략하게 풀고 답만 알려주고 갈게요. 이거는 1번은 되게 쉬우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는 이제 2번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되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아마 2번 문제를 풀고 3번 문제도 풀고 나서 아마 쉴 것 같아요. 쉬고 나서 4번, 5번, 6번 하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이제 그 위에 효용극대화 문제인데 효용극대화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효용극대화해서 효용 함수별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콕더글라스입니다. 콕더글라스의 형태의 효용 함수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자, 콕더글라스 지금 여기서는 지금 C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효용함수의 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콕더글라스의 유틸리티 펑션이에요. 사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오히려 정리를 안 하고 그냥 필기가 들어도 되는데 오히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뭔가 좀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MRS부터 구해볼까요? 미분하고 미분해서 정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그냥 보기 좋게 대문자로 지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자, MRS는 이렇게 될 거고요. MRS는 궁극적으로 자, MRS는 체감합니다. MRS가 체감한다고? 지금 체감하는 것 같다 보이지가 않는데 자, 체감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자, 콕더글라스 펑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MRS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데 x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y제 적게 쓰죠. 자, x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가 적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MRS가 점점 체감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요거로 이제 우리가 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한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중요한 능력이에요. 자, 미지수만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아 봐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도출해야 수요함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한번 제가 지금 오늘 곱더글라스 그다음에 뭐 그 다음 펑션 뭐 레온TF 리니어 그런 걸 다 노출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은 손으로 아 이게 왜 이렇게 된 거구나 어디서 이게 균형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풀어진 거구나 한 번씩 해보시길 권해요. 그래야 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1, 2 조건 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어떤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이 조건을 생각을 했었죠. 1, 2 조건을. 자, 얘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풀어지겠죠? 궁극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풀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입을 하면 어떤 식으로 풀어지게 되냐면 자, 얘를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안 보이나? 안 보이네. 자, 알파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알파가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자 그러면 px x가 있고 자 알파분의 베타 px x가 m이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쭈르르 x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 궁극적으로 m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올라가고 그러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오고 여기에는 px가 오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 지금 수학적으로 되게 많이 왔는데 자 y도 일단 해볼까요? 뭐 똑같이 도출하면 뭐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겠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수요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힉시안 그러니까 보상 수요함수가 아니라 그냥 수요함수입니다. 일반 수요함수. 수요함수가 이렇게 도출이 되어요. 자, MRS와 MRT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서 풀었더니만 이러한 식으로 수요함수가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소요함수가 도출이 됐으니까 우리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컵더글라스 같은 경우 ICC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ICC가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습니다. ICC가 어디 있을까요? ICC가 우리가 푼 식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자, 얘죠. 쟤는 m으로 아무런 수식이 없는데, 자, 쟤를 조금만 식을 바꾸면 y를 그대로 냅두고 나머지 x 쪽으로 다 바꾸게 되면, x를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어떠하게 식이 변경이 되냐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울기가 형성이 되겠죠. 이 기울기를 가지는 곡선이 ICC가 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홉더글라스는 궁극적으로 ICC가 수평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막 나가는 그런 이론인 것 같은데, 이게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맞는 이론인 이유가 뭐냐면 소비를 함에 있어서 홉더글라스는 궁극적으로 x는 봐봐요. 자, 이게 궁극적인 지금 수요 함수인데, 자, 요 알파분의 알파랑 베타 요 두 개의 합분에 알파만큼 소비를 하겠다라는 게 궁극적인 핵심이라고 봐도 돼요. 즉, 홉더글라스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저 알파 베타가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 x제는 알파만큼 y제는 베타만큼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x제가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요만큼이 y제가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 식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가 ICC에서 했던 것처럼 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x제와 y제의 소비하는 부분이 같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ICC가 도출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PCC도 있는데 PCC는 오늘은 안 할게요. 오늘 안 하고, 홉더글라스에 대해서 PCC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들고 오시면 되는데 물어보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PCC는 일단은 수평선으로 생깁니다. PCC는 이렇게 생겨요.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상 오늘 생략을 하도록 하겠는데, 근데 PCC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궁극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같기 때문에 YJ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XJ의 가격만 변했기 때문에 XJ의 소비량만 변하는 겁니다. YJ의 소비량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하여튼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면 따로 직접 연락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앵겔곡선 같은 경우에 여기가 M이었고 여기가 X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내 소득에서 XJ에 소비하는 분량 비중이 동일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 형태의 앵글 곡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홉더글라스의 일반론이었고요.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일단 1번 MRS를 구하라는데 홉더글라스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자, 2분의 1승씩 되어 있어요. 자, 0.5는 그냥 2분의 1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자, MRS는 구하면 결국 이렇게 구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MRS만 구하라 했으니까 1번 여기까지일 거고요. 좀 더 위로 구할게요, 그러면.
쓰고 자 2번 수요함수를 구하래요. 자 수요함수는 아까 있었던 그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고요. 네 그대로 풀면 되어요. 아까 그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방식도 좋은데 가장 좋은 방식은 아까 했던 그 기본적인 방식 이렇게 해서 이게 P1이랑 X1이 같더라 이거랑 이게 같더라 라는 걸 알게 되고 이거를 예산선에 대입을 해서 풀면은 바로 나오긴 해요. 자 X1은 궁극적으로 수요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 내 소득이 있고 가격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가격과 소득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적으면 됩니다. 6분의 배, 그 다음에 X2가 이제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50이 되겠죠. 그냥 대입을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3번은.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자 알파가 2분의 1이고 베타가 2분의 1이죠. 즉 합쳐서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가 2분의 1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베타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 소득에서 반만큼 재와 1의 소비를 하고 반만큼 재와 2의 소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요거 다시 아까 P1이 3이니까 보면은 궁극적으로 X제 1한테 내가 50만큼 소비하고 얘도 P2가 1이니까 X제 2한테도 50만큼 소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보면 되어요. ICC, PCC 아까랑 똑같고요. 그냥 아까 있었던 그런 A, B, C 그런 자리에 알파, 베타 그런 자리에 대입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죠. 다음 문제를 볼게요. 아까 보면은 이러한 식이 있었죠. 궁극적으로 이게 같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서는 컵더글라스가 아니라 요 식에서는 요게 같아지는 지점이 궁극적으로 균형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면 이것이 앵겔 곡선과 뭐 ICC 그런 선들을 다 가지게 될 거고요. 앵겔 곡선도 이렇게 생겼을 거고 ICC도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CC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PCC는 보나 마나예요. 네, 보나 마나입니다. 자, 4번까지 했고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소득 탄력성. 아까 ICC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1이다 라고 바로 노출해도 되고 AG도 앵글곡선도 이렇게 생겼었기 때문에 1이다 라고 봐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 기본적인 차원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차원. 자, 우리가 아까 탄력성 구할 때 구했던 그 공식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수요함수를 다시 꺼내오자면 자, 이거였어요. 궁극적으로는. 자, 요걸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이쁜 걸로 바꿔보자면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에서 요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요게 지금 기울기니까 2p인데 정확하게 2p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봐봐요. m이 있고 여기 x가 있으면
여기 지금 2p1이라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지금 2p1이라는 건데 얘는 지금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2p1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m은 그대로 냅두고 x1 자리에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n분의 2p1이 돼요. 자, 그럼 얘 약분되고 얘 번분수 꼴이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도 약분이 돼서 궁극적으로 소수 탄력성이 1이 되는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토글라스는 x제 1이든 x제 2든 간에 소수 탄력성이 1이 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풀어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역시 아까 뭐 PCC를 봐서 그렇게 뭐 도출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러한 형식으로 똑같이 도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사실 기본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면 지금 있는 이론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들. 내가 저기서 왜 저런 식을 꺼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레온티에프인데 레온티에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문제를 여기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온티에프 같은 효용 함수는 아까 봤던 것처럼 미니멈으로 형식이 되어 있고 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MRS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MRS의 구조 자체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무한대였다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궁극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요 점에서 보이시나요? 요 점에서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요 뾰족한 점에서 요 뾰족한 점이 그러면 어디냐라고 보면은 요 점이거든요. 궁극적으로 x와 y의 소비가 b 대 a만큼 이루어지는 요 지점이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의 연결선이라고 봐도 되어요. 요 선이.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식에다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그냥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b분의 ax가 되니까 이거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풀게 되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식을 풀어서 수요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x제와 y제. 아까 꼭 더블라스랑 이 레온티에프랑 조금 다른 걸 우리가 좀 찾자면 이 완전 보완제의 경우에는 형식이 아까 수요함수랑은 조금 다르게 내 재화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재화에 해당되는 가격만 수요함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 있는 재화의 가격도 내 재화의 수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밀접하게 미치더라라는 결론을 우리가 좀 여기서 얻을 수가 있고요.
ICC는 뭐 여기서 아까 봤던 것처럼 또 노출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뭐가 됐든 간에 여기에 ICC가 되고 PCC가 되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요 비율에 맞춰서 계속 소비를 할 거고 가격이 변화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가격이 변화해도 궁극적으로 요 비율에 맞춰서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아이고 여기 너무 낮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식이 궁극적으로 ICC랑 PCC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답니다. 그게 다고요. 그러면은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정리가 아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랑 중첩적이기 때문에 또 정리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함수는 미니멈 2x1에 3x2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적혀져 있는 그런 함수였고요.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아까 있었던 그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서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소비하는 이 비율이 x1이랑 x2의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냐면 b대 a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3대 2의 비율로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음을 여기서 한 번 더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3번에 이제 값이 주어졌어요. 2, 3, 300. 그래서 한번 문제를 이제 대입을 하면 뭐 x1은 75라는 값이 일단 나오고 x2는 뭐 5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3대 2의 비율 정확하게 우리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ICC, PCC 그 관계는 아까 여기서 3대 2의 비율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이 비율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어요. 네, 그게 다고요. 소득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1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당연히 완전 보완제이기 때문에 0보다 작게 될 겁니다. 다 1이 될 거고요. 교차 탄력성의 경우에는 당연히 0보다 작겠죠. 완전 보완제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레몬TF 3번 문제였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다뤘던 컵더글라스랑 레온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효용함수인데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배울 선형 효용함수나 아니면 준선형 효용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구간을 나눠가지고 좀 다뤄야 되는 그러한 수요함수예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4번에 일단은 리니어부터 있는데 리니어의 일단 일반형부터 우리가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리니어 펑션은 유틸리티 펑션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선형이죠, 선형. 그 말 그대로 선형 수요함수고요. MRS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안 봐도 너무 쉽죠. 2분의 6이고. 자, 우리가 이제 코너 솔루션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갑자기 또 4명이 됐지? 신기하다.
코너 솔루션에 우리가 좀 잠깐 좀 자세하게 좀 지켜봐 볼게요.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분명 다 다루긴 했습니다만 x1, x2보다는 x랑 y로 가볼게요. 이게 제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금 보면은 다시 또 설명해. 자, MRS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라는 거죠. 자, 그려볼게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지금 훨씬 더 완만하다라는 겁니다. 예산선의 기울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어디서 소비를 할까요? 여기서 소비를 하겠죠. 이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소득은 가장 적은 m은 여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만 소비하더라? x만 소비를 하겠죠. x제만 소비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무차별 곡선을 저걸로 두고 요거를 예산선이라고 볼게요. 예산선은 머진 컨스트레인트니까 이렇게 쓸게요. 일단 자, 빨간색이 머진 컨스트레인트예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소득이 어떻게 변하냐면 잠시만요. 수요함수가 x는 x만 소비하기 때문에 x가 이런 식으로 x만 소비하니까 자, 만약에 같게 되면 얘랑 무차별 곡선이 예산선이랑 같다라는 거거든요. 즉 모든 점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점에서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예산선이 더 크다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다면 또 헷갈려. 잠시만요. 맞아. 이렇게 된다면 얘는 지금 Y만 소비를 하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 소비가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이게 다고요.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코너 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놓을 글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x제의 수요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제의 수요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면 y제만 사죠. 너무 비싸면 y제만 삽니다. 저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x제를 안 사죠. 안 사요. 일정 구간까지는 안 삽니다. 안 사다가 모든 지점에서는 다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다 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일정 시점이 다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x제만 사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형태의 수요함수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좀 구분을 해서 수요함수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리니어 펑션의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리니어 펑션이 만약에 요 구간이라면 되게 문제 풀기가 수월하죠. 아무래도 요 지점이라면 우리가 그냥 모든 지점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다
여기에서 땡 콤마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정리가 다 된 것 같고요. 일반형에 대해서는 ICC랑 PCC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면 빨리 해야겠네요.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저게 더 먼저인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래요. ICC랑 PCC는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ICC는 면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구간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게 되면은 이 구간 요렇게가 다 ICC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PCC 같은 경우에는 뭐이네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보통 그려지는데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고요. 그게 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풀어져 있으니까 수요함수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 나눠서 이렇게 풀라라는 그런 의도였고요. 그거를 꼭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쿼자이 리니어 펑션이라고 하는 펑션인데 이제 영어로 쿼자이라는 것이 이제 준이라는 접두사예요. 접두사. 그래서 준선형 함수라는 뜻인데 준선형 함수는 엄청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계산을 하다 보면 엄청 까다로워지는 그런 함수입니다. 준선형 함수의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오늘 문제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유틸리티 펑션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 안에 묶여져 있고 얘 혼자 선형이더라 라는 것이 대표적인 형태이고요. 이러한 형태의 준선형 함수는 보통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그려져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준선형 함수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만약에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뭐 반대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소형함수가 그려지겠죠. 준선형 소형함수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문제 풀어가는 방식이나 그런 거는 다른 거랑 다 똑같습니다. 뭐 1기 조건, 2기 조건 그런 거 조건 다 똑같이 따져야 되는데 오늘 문제를 중심으로 일단 얘를 풀어볼게요. 쿼자이는 이 fx, 아까 봤던 그 fx가 어떤 형식의 함수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다양해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특정하게 일반형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곱도글라스나 레온티에프, 리니어는 일반형이 있는데 얘는 일반형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함수를 제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얘만 함수에 지금 묶여져 있는 거고 다른 애는 아닌 거예요. 얘를 지금 이제 MRS로 꺼내게 되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게 돼요. 얘가 0.5승이니까 2분의 1승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2분의 1승이니까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즉 뭐냐면 얘가 MRS에 없어요. 얘 중요한 게 아니라 얘만이 MRS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가 소득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MRS에 한계 대체율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수속 효과 같은 게 존재한다면 그거는 선적으로 yz 때문에 발생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얘를 만약에 있는 이 조건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입을 요거랑 요거를 대입을 해서 풀게 되면 어떠한 조건이 나오게 되냐면은 조건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나온다기보다는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사인 리니어도 아까 봤던 리니어 펑션이랑 동일하게 코너 솔루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 조건으로 나뉜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언제 발생하냐면 이 조건에서 바로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언제냐면 보이겠죠? m이 궁극적으로 요 조건 하에서 그때만 x제 2를 항상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만 이제 x제 2를 소비를 하는 거고, 그때가 아니면, 그러니까 충분히 소득이 제와 2가 없게 되면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 계산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오늘은 문제를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직접 다 도출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해가 점점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가 안 되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거 제가 아까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오지브라라는 그 사이트를 가게 되면 직접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함수를.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떠한 함수꼴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보이거든요. 이러한 형태의 함수가 그려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기울기가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함수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고 버렸다. 그러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적게 되면 얘만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소득이 너무 적게 되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가게 되면, 그러니까 가격 조건이 변해가지고 조건이 달라진다면, 이 조건을 또 다르게 풀자면은 P1 분의 이런 식으로도 조건을 우리가 풀 수 있겠죠?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것보다 낮게 되면, 높아야지만 우리가 충분히 얘를 소비할 수 있는 양큼의 소득이 존재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럴 때만 소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지금 여기서 예제가 지금 무리함수 개념이 나와서 그런 건데, 이게 만약에 자연로그 함수가 나오거나 지수 함수가 나온 경우에는 또 다르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답은 저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죠. 준선형 수요함수는 문제를 좀 보고 좀 여러 번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선의 기울기 때문에 1개 조건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끝에서 두 개를 봤어요. 하나가 선형 함수고 하나가 준선형 함수더라. 두 개를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함수가 나오면 구간별로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25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싶네요.
문제 해볼게요.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함수가 자, 이렇게 존재하고요. 자, 가격 체계는 1, 60으로 되어 있대요. 자, 이랬을 때 일단 MRS부터 구해볼까요? 1번 문제를 풀려면 일단 MRS를 구해야 되는데 MRS는 2x1분의 x2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지금 가격 체계는 1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보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x1과 x2의 지금 구매 비율은 1대 2고 궁극적으로 보면 1대 2고 여기 1대 2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타난 거죠. 가격이 지금 둘 다 똑같이 1식이니까 궁극적으로 x1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이고 x2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더라 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콥더밸런스가 그래서 되게 재밌는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잘 다뤄야 되는 함수 중에 하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예산선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예산선이 지금 그 가격 체계를 구해줬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궁극적으로 x1은 얼마만큼 소비를 하냐면 20만큼 소비를 하게 될 거고요. x2는 궁극적으로 40만큼 소비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가격 체계가 지금 이게 이제 1번 문제고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체계가 2, 1, 60이죠. 재화 1이 가격이 1에서 20으로 2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2로 늘어났을 때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다른 거랑 다 똑같고 여기만 2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4x1은 x2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문제를 또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뀌었죠, 식이. 바뀌면 보이나요? 네, 보이네요. 자, 2x1 플러스 x2는 60이라는 예산선에 대입을 하면 궁극적으로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여기다 할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10이 되고 x2가 40이 됩니다. 여기서도 그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2이니까 1대2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2번까지 우리가 풀었고요. 자, 이제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 거죠.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자, 문제 보면은 지금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0입니다. 여기도 60이고 자, 원래 예산선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원래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소비점이 여기로 바뀌었어요. 10, 20으로. 자, 1번 다시 2번 점을 놓고 지금 보이네요. 1번에서 1번 다시로 간 게 나 지금 뭔 짓 한 거야? 나 지금 뭔 짓 한 거야? 이거는 깔끔하게 편집해야겠다. 다시 실수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자, 마음이 급해서 실수가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실수했어요. 실수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자, 지금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예산선을 안쪽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그렸어야 됐었어요. 보이죠? 네. 자, 이게 진짜입니다.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 원래 시작점이고 1번 다시가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에서 1번 다시로 간 게 대체효과, 그 다음에 1번 다시에서 2번으로 간 게 소득효과잖아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이 되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제를 잘 풀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되게 잘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되게 험난한 길을 떠나 볼게요.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라그랑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데 1번 문제를 라그랑지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6번의 1번 문제를 라그랑지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효용함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왜 이걸 쓰고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 거 설명하면 지금 4시간을 못 끝내서 빨리 할게요. 일단 빼번 같은 경우는 60에 x1이고 x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용함수가 있고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고 람다라는 안에 소변수가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예산선을 묶어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효용 극대화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달성할 때 쓰는 라그랑지 펑션인데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근데 효용이 어디까지 달성될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근데 알죠. 즉 람다 안에 우리가 있는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저기 안에 제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람다 안에 들어온 애는 저 안에 저기가 최선이야. 저기까지 우리가 달성할 거야 라는 거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풀어내면 일단은 라그랑지의 x1을 가지고 일단 먼저 편미분을 하고 x2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편미분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람다에 대해서 또 편미분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가 아는 예산선으로 바뀌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얘에 대해서 펼치게 되면 또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야. 자, 3분의 1 x1의 마이너스 3분의 2고 그 다음에 x2의 3분의 2가 되고요. 자, 여기에 람다 안에도 지금 x1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람다가 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3분의 2고요. x 3분의 1이고 x2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람다가 돼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식을 풀어낼 수 있냐면 여기 람다가 있죠. 자, 이게 궁극적으로 다 0이 된다. 그 다음에 얘도 아까 0이 된다라고 문제를 풀면은 얘가 이렇게 식으로 바뀌고 3번식이 그 다음에 요 2번식에 람다가 있고 1번식에 람다가 있죠. 요 람다들을 가지고 는이니까 이거 눈으로 빼면 람다는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얘랑 궁극적으로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고 그게 궁극적으로 요걸로 나오게 될 거예요. 아, 좀 안 보이는구나.
자, 요거랑 람다로 만약에 풀게 되면 요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요 식으로. 궁극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궁극적으로 같은 값이 나오긴 되는데 이렇게 풀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푸는 건데 요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푸는 거냐면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 효용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 예산은 정확하게 알아 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나는 지금 거기에 예산이 얼마인지 몰라 를 푸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인지 몰라 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효용은 정확하게 알아? 알죠. 어떻게 알아요? 나오나?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1번 있죠? 1번이 20,40이죠? 이 효용을 달성하는 새로운 가격 체계에서 저 예산이 얼마냐, 즉 M이 얼마냐라는 걸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라그랑지를 사용해서.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얘의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기는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효용함수죠. 여기다가 20, 40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지금 값이 20 곱하기 2의 3분의 2승이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이.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람다 x1 그 다음에 x2 요걸 가지고 미분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얘도 0, 얘도 0, 얘도 0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제가 빠르게 쓸게요 지금. 마음이 급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이것도 아까처럼 람다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면 빠르게 계산을 할게요. 궁극적으로 4x는 x2다 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봤죠? 어디서? 여기서. 그러면 얘는 궁극적으로 이 바뀐 예산 제약식 하에서 새롭게 생기는 균형은 다 이렇게 소비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요 위에 있는 효용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면 되겠죠. 풀게 되면 궁극적으로 x는 10에 2의 3분의 1승이 나오게 되고, x2는 그대로 여기다 4를 곱하면 되니까 40 곱하기 2의 3분의 1승이 나오게 됩니다. 즉 20,40에서 우리가 1번과 2번 좌표를 알았는데 이제 1번 다시의 좌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얘네들. 즉 20에서 요만큼 바뀐 게 대체효과, 40에서 요만큼 바뀐 게 대체효과. 그런 다음에 요거를 편의상 KL이라고 할게요. 얘를 K라고 놓고 얘를 L이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K에서 L로 간 요 좌표에서 지금 10,40으로 간 요만큼은 소득효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소득효과. 아이고, 됐죠? 어렵죠? 문제 정확하게 풀어봅시다. 람다를 다시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요게 한계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루는 걸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라그랑지로 풀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요거는 아까 봤던 그 4x1은 x2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기 때문에 그걸 대입을 해서 그거를 요 효용함수에다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요거랑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예산선에 이렇게 푸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은 이런 식으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2번까지는 일단 이렇게 풀었는데 10분 동안 보상 변화랑 대등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분 동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의 답은 제가 뭐 별도로 또 찍던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보상 변화랑 대등 변화 같은 경우에는 답은 별도로 찍던가 해서 하고 일단은 좀 개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변화는 컴pen세이트 에서 따왔기 때문에 C고 그 다음에 대등 변화는 이퀄런트에서 와서 EV라고 하는데 뭐냐면 자 여기에 새로운 예산선이고 요게 이제 새로운 거라고 봅시다. 이 안쪽에 있는 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자 그랬을 때 보상 변화 같은 경우에는 변화 전 가격에서 변화 전 가격 체계에서 변화 후 효용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소득을 더 줘야 되냐 그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